안녕하세요. 문철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나리오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름에서 생각하듯이 실제 상황이 아니구나. 즉 뭔가 가상의 조작된 데이터를 가지고 수행하는 기능이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죠. 즉 사회는 혹은 기업에는 예측치 못한 돌발 사건이 발생할 때가 많습니다. 또 그런 사건이 없더라 하더라도 미래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어려울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러한 변화에 따른 가상값을 지정해서 결과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비교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때 사용하는 기능이 시나리오 기능이죠. 즉 수식을 구성하는 특정 요소의 값, 이것들을 변화함으로써 결과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예측하고 분석하는 기능이 시나리오 기능입니다. 가령 A 곱하기 B 꼴 C라는 수식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이때 A 값이 변하고 B 값이 변화했을 때 C 값은 어떻게 변하는지를 표의 형태로서 나타내는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실습하기를 통해서 시나리오의 개념과 실습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나리오 파일을 불러오겠습니다. 자, 시나리오 파일 불러왔습니다. 자,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조건에서 셀 이름을 변경하라 되어 있죠. 자, 여기에 나와 있는 C15셀의 이름을 이익률이라고 변경할 겁니다. 자, 위에 이름 상자에 클릭을 하시고 이익률이라고 입력을 하세요. 이익률 엔터. 자, 이렇게 하면 C15셀의 이름이 이익률이라고 바뀌어져 있습니다. 자, C16셀의 이름은 불량률이라고 입력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H13셀의 이름은 이익합계. 자, 이렇게 셀 이름을 정해 줍니다. 자, 조건 이해해 보시면, 자, 시나리오 이름을 이익 인상으로 주게 되어 있고, 이익률을 30%, 5%로 변화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나리오 기능을 실행하도록 하죠. 자,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 H13셀에 셀 포인트를 일단 두고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위치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편리할 때가 있죠. 자, 그러면 우선 메뉴 데이터로 옵니다. 데이터 도구 그룹에서 가상 분석으로 갑니다. 가상 분석 시나리오 관리자. 자, 그러면 시나리오 관리자 대하상자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바로 추가 버튼을 눌러주면 되겠죠. 추가. 자, 조건 2에서 시나리오의 이름은 이익인상이라고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익인상. 그리고 변경시에는, 즉 변화하는 데이터는 이익률과 불량률이죠. 자, 요놈은 지금 H13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영역으로 설정하거나 지워버리고, 자, C, 15, 16을 클릭해서 드래그 해주기 바랍니다. 즉 이익률과 불량률을 바꾸어 줄 겁니다. 변화시킬 겁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값을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죠. 자, 원래는 25% 4%였습니다만은 이익 인상을 함으로써 이익률을 높이게 될 겁니다. 30%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0.3을 하셔도 되고 그냥 30%로 입력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불량률은 5%로 설정을 하죠. 0.05를 하셔도 되고 5% 이렇게 입력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확인을 눌러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시나리오 이름이 완성이 되고, 자, 조건 3에 보시면 또 다른 시나리오가 있죠. 시나리오 2 보시면 시나리오 이름은 이익 인하로 하고 이익률을 불량률을 낮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익률은 낮추고 불량률은 높이고 있죠. 자, 추가를 눌러줍니다. 역시 시나리오 이름에 그대로 주시면 되죠. 이익이나 그리고 변경셀은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즉 이익률과 불량률을 변경시킬 거죠. 그리고 확인. 그리고 이익률과 불량률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익률은 20%로 주기로 되어 있죠. 20%. 불량률은 8%입니다. 자,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죠. 자, 그러면 시나리오 두 가지 사항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익이 인상했을 때와 이익이 인하될 때의 사항을 설정한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요약을 눌러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약 보고서에서 결과값이 뭐냐는 것을 지정해 주셔야 되겠죠. 자, 우리 아까 커서를 둔 H13셀이 결과값이 나타나는 셀입니다. 자, 즉 수식이 존재하는 셀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죠. 자, 확인. 자, 그러면 시나리오 요약이라는 시트가 하나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 시나리오 요약이라는 보고서를 시트 2 바로 뒤에 위치하라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시나리오 요약 시트 탭을 클릭하셔서 시트 1 뒤쪽으로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트 1 뒤에 시나리오 요약이라는 시트가 위치하게 되어 있죠.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실습하기를 통해서 시나리오 기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떤 기능이라는 것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한 문제를 더 이용해서 시나리오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나리오 문제를 하나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입력 화면으로 이와 같은 결과 화면을 만들어 보도록 하죠. 즉, 이 문제는 일정한 금액을 대출하고 일정한 금리로 일정한 기간만큼 납입하고자 할 때 월 납입액이 얼마냐 하는 것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 가지 변화에 의해서 대출금리라든지 할부 개월수를 변화했을 때 월 상환해야 되는 금액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나타내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조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면 C5, C6, C7의 셀 이름을 정의하도록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은 대출금리와 할부 개월이 세 가지 경우로 변화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즉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에 의해서 대출금리나 할부 개월수가 변화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성된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를 시트 1, 시트 바로 뒤에 위치시키시오 하는 것이 조건입니다. 자, 그러면 엑셀을 불러와서 실제 시나리오 기능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시나리오 기능은 역시 수식이 입력되어 있는 셀이 있겠죠. 자, 그놈은 바로 월별 상한액입니다. 즉 PMT 함수를 사용해서 요 금액을 빌렸을 때 요 이자율로서 요 기간만큼 갚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한 달에 요 금액을 납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PMT 함수가 되겠죠. 자, 그러면 조건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조건이 C5셀의 이름을 갖다가 정의하도록 되어 있죠. 대출금리입니다. 이름 상자를 클릭하시고 대출금리. 자, 그 다음은 C6셀 이름이죠. 할부 개월 C6 할부 개월. 다음 C7셀입니다. 상한액. 자, 이 PMT 함수의 인수를 잠깐 설명할까요? 자, 제일 첫 번째 인수는 금리입니다. 여기 보시면 5%라고 되어 있죠. 즉, 이 5%는 연 이자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1200만 원을 빌렸을 때 연 5%의 이자율을 지급하겠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월 상한액을 구하기 때문에 자, 금리가 들어가야 될 첫 번째 인수에는 12로 나누어진 겁니다. 즉 한 달에 이자율을 갖다가 구하기 위해서 C5에다가 12를 나누어준 거죠. 그 다음은 할부 개월수입니다. 즉 납부해야 될 기간이 되겠죠. 12개월입니다. 자, 월 이자율이 나오고, 자, 납부해야 될 개월수. 즉, 다 월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PMT 함수에 있어서는, 자, 두 개의 단위가 같아야 됩니다. 즉, 월로서, 달로서 단위를 일치시킨 것이죠. 그 다음에 보시면, 자, 마이너스 C4셀이라고 되어 있죠. 즉, 내가 이미 받은 겁니다. 내가 지급해야 되는 것 같으면 플러스가 되겠지만 이미 받은 거기 때문에 받은 금액이기 때문에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월 이자율을 월 상한액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해보죠. 자, 기능을 실행시키겠습니다. 데이터 도구에서 가상 분석 시나리오 관리자. 자, 그러면 시나리오 관리자 창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자, 추가. 자, 우리가 조건 2에 보시면 시나리오 이름은 시나리오 1으로 두게 되어 있습니다. 시나리오 이름에다가 시나리오 1이라고 주죠. 자, 그리고 변경셀은 대출금리와 할부금액이죠. 자, 그래서 변경셀을 할부금리와 개월수가 있는 C5에서 C6으로 입력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확인을 누르죠. 자, 그러면 자, 시나리오 1에서 대출금리가 얼마나 한 것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4.5%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죠. 4.5 혹은 0.45로 입력하셔도 되고 4.5% 자, 이렇게 해주시고 할부 개월수는 18개월입니다. 18개월로 수정해 주시고 확인. 자, 그러면 시나리오 1이 완성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시나리오 2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추가. 자, 시나리오 이름은 시나리오 2가 되겠죠. 자, 변경셀은 역시 마찬가지죠. 대출금리와 할부 개월수가 들어있는 이 셀이 될 겁니다. 그리고 확인. 자, 그리고 시나리오 2에 해당되는 대출금리 4%입니다. 할부 개월은 24개월이죠. 24를 입력하시고 확인. 자, 그러면 시나리오 2 완성이 되어졌죠. 자, 하나의 시나리오가 더 있습니다. 추가. 시나리오 이름은 시나리오 3이죠. 자, 변경셀은 동일합니다. 확인. 자, 대출금리는 3.5%. 개월수는 36개월입니다. 확인을 누르죠. 자, 그러면 시나리오 1, 2, 3 세 개의 시나리오가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자, 다 입력을 하고 나면 요약 클릭을 해주세요. 요약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수식이 들어있는 결과셀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죠. 자, 월별 상환액이 입력되어 있는 C7셀. 자, 이 셀이 결과셀, 즉 수식이 입력되어 있는 셀입니다. 확인.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시나리오가 만들어지게 되어 있죠. 자, 대출금리와 할부 개월이 이렇게 변화할 때 매달 상환해야 되는 금액은 이렇게 변화할 것이라는 것이죠. 자, 시나리오가 만들어졌으면 마지막 조건인 자, 위에 시나리오에 의한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를 시터 1 뒤에다가 갖다 두게 되어 있죠. 즉 시터 이동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시터 이동을 하려고 그러면 자, 이동하고자 하는 시터 탭을 클릭하시고 이동하고자 하는 위치로 드래그를 해주시면 됩니다. 클릭해서 이동할 위치로 드래그. 자, 이렇게 하니까 시터 1 뒤에 자리를 잡게 되죠. 자, 지금까지 시나리오 기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두 개의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나리오 기능을 살펴보셨는데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보기로 하죠. 자, 안녕히 계세요.